트럼프 형이 어제 13일자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네요. 엊그제는 WHO의 팬데믹에 이어서 트럼프 형은 13일 기준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트럼프 형이 한 이야기를 잠깐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나는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번 조치로 5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 주까지 140만 명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달 안에 500만 명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방식처럼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지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주제가 이 금융시장의 기회, 부의 증식 기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초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고요. 여전히 생각하는 이 제2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며 앞으로 100%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금융시장의 기회, 도대체 무슨 100년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1918년 이 스페인 독감 이후로 100년이 지났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3종 세트로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번 금융시장에 이 잡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정도 급의 공포는 아니었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만들면서 저 나름 예상한 흐름이었다고 치더라도 이 3월 2주차는 이 나름 대공이 쌓인 투자자들도 멘탈이 상당히 흔들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금융시장을 역사적으로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공포에 벌벌 떨 게 아니라 이럴 때 공포를 제외하고 다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주가가 여전히 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 주요 팬데믹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발병이 돼서 이때 당시 추정으로 집계되는 인원이 5천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요. 감염자 수는 무려 5억 명에 이르며 치사율은 이 10% 미만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00만 명의 사망을 불러온 아시아 독감이죠. 역시나 발생 국가도 전 세계에 걸쳐서 발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홍콩 독감, 조류 독감, 사스, 그리고 최근에 신종플루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이번에 중국에서 온 놈의 사태가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와 같은 일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건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고 이마저도 적응해 나가면서 해결을 하겠죠. 그럼 과거 팬데믹 당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침체를 겪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과거의 사례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렇게 4차례 당시에 질병이 발생된 당시에 이 미국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스페인 독감 당시를 보시게 되면 1918년 이 10월에 발병이 되어서 소폭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에 비해서 이 금융시장이 받아들이는 심각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시아 독감 당시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 1957년 이 8월쯤 발병이 되었고 나름 이 20% 정도의 상당한 폭의 급한 조정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조정을 겪고 그 이후에 주가는 그전 이후 수준으로 이렇게 급하게 V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콩 독감 당시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당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도 이렇게 상당한 폭으로 하락을 해서 거의 2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는 이 홍콩 독감은 거의 소멸이 되는 시점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직면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가 하락은 이렇게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보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사태가 마무리된 후 주가는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종플루 당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략 2009년 12월 이렇게 발병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동시에 폭락을 했지만 사실 이 시기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막바지로 이어지던 국면에 발생했던 시기로서 질병과 이 주가를 좀 연관지어서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보통 이 팬데믹 시기에 주가는 마이너스 10에서 한 20% 정도 과거 팬데믹 시기에 조정을 받았다. 물론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더 진행이 되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단순히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추세의 흐름을 참조해 두고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의 주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이 기울기나 그 폭이 상당히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수백몇 명이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당시보다도 이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가파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 하락이 무조건적으로 침체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엔 이 과거 주가 폭락 시점과 지금을 비교해서 한번 보게 되면 과거 이 시기의 주가 하락은 이 아시아 쪽의 금융위기가 이 미국의 인터넷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IT 산업의 성장 사이클을 훼손시키지 못했고요. 그런데 2000년 초반 이 IT 버블 붕괴로 인한 국면은 미국 IT 기업의 투자 여력 및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되고요. 그 이후 이때 금융위기 당시도 이 부동산 금융이 무너지면서 미국 가계의 재무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고 덩달아 소비 여력도 붕괴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 이렇게 다시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남유럽 금융위기가 미국의 이 에너지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또 회복시키지는 못했듯이 이번 사태도 과거의 흐름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사이클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팬데믹 말고 별다른 악재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이 첫 번째 팬데믹 공포감으로 인해서 중국, 한국, 이탈리아, 미국을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SNS나 언론 매체가 워낙에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경각심을 느껴 이 공포에 벌벌 떨게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더 폭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가가 이 $30 수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용위기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지금 번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주시장이 이 진정 가열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연초 이 테슬라나 이 IT 기술주를 비롯한 주식이 이 가파른 이런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이 주식의 가열 현상도 조정을 지금 일정 부분 이렇게 제공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 샌더스가 부상하면서 그동안 이 미국 주식시장의 트럼프 랠리를 이끌었던 이런 주식시장이 다시금 이 행보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죠. 이거 외에도 지금 리스크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발견되는 리스크 징후가 이거 위에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1번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2번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유가 체제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 오펙과 이 러시아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서 곧 합의로 도출될 것이라 보고요. 이 3번의 경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조정이 이 디지털 경제로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4번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제가 좀 지식이 짧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좀 잘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들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곧바로 이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이 180도 상반되게 다시금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포의 극도로 사로잡힌 지금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확산세에 따른 주가 폭락 흐름은 이 공포가 반대로 진정된다면 가파르게 반등할 것이고, 두 번째로 미국뿐만 아니라 재차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그리고 재정 정책이 누적되어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달러는 다시 하방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유동성 확대 정책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달러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달러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달러가 다시 이 금과 동시에 재차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이 시장이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중국은 서서히 회복이 진행 중이며,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교통체증지수의 회복과 더불어서 중국의 직조 가동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미 연준은 지난 3월 초 이 회의 당시에 연준의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미 연준의 금리 행보를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이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고요. 게다가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책 공조를 펼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 파격적인 재정 정책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미 이번 사태는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예상하여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 이 통제 가능한 이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상황별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첫 번째는 3월 말쯤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놈이 둔화되고 이 공포 심리가 제어되면서 경기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인데, 각국들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가 급격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이 하이힐드 채권은 문제가 안 되어 이 금융 시스템으로 이 번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 깍시 1번 놈에게 가장 높은 확률로 한 표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은 깍시 2번 놈인데, 여전히 중국 놈이 둔화되지 않고 흐름이 2분기까지 지속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이 디플레 심리는 더욱 부추기면서 연준과 세계은행은 재정과 통화정책을 남발하면서 대응하려고 힘쓸 것이고, 결국 연준은 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 그래서 깍시 2번 놈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뒤에 이렇게 회복을 그려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국 놈이 둔화되지 않고 확산세가 더 펼쳐져 미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이렇게 폭증하게 된다면 연준은 무기한 양적 완화를 가동시킬 것이고, 중국에서 온 놈의 정책 대응이 약발이 먹히지 않고 이 확산을 지속 차단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급증하는 경우라면 과거 이 2008년처럼 이 금융 시스템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대공황의 흐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다만 저는 이 깍시 1번 놈의 의견에 여전히 이 한 표를 주고 싶고, 3월 말이나 이 4월 초에 이 중국 놈은 둔화가 되고 경기는 이 회복을 한다는 의견, 그리고 미국도 급여세 감면 계획을 내놓고 있고, 이미 중국은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 중국에서 온 놈의 흐름이 이 미국에서 본격화된 시점이 이 3월 초임을 감안하면 이 중국과 한국의 사례로 비춰볼 때 이 4월 초에는 이 그 추이가 정점을 찍고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 과도하리만큼 과도한 이런 주가의 낙폭은 이 180도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시 없을 이 유례없는 금융자산에 불을 취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이 몰빵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왜냐면 이 깍시 1번 놈, 2번 놈, 3번 놈 그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어 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이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다만 투자라는 것이 성격이 결국 이 100% 정확한 것은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 확률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가감한 판단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깍시 이 몇 번 놈의 흐름이 나오게 될지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 또한 이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